대한민국 대표 무술 태권도. 태권도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재미난 이야기 또 알아가 보도록 하시죠.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의 역사가 궁금해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스포츠이자 무술인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태권도입니다. 특히 우리 청취자 ITX 청춘그룹님께서 태권도 이품이라고 하시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유단자이신 거죠? 사실 저 딩몬이도 태권도를 배웠어요. 파란 티까지 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누나랑 같이 태권도 도장에 등록을 해가지고 같은 날에 이제 딱 배우게 됐어요. 근데 누나는 한 2, 3일 하고 안 하더라고요. 하기 싫다고. 그래서 저만 좀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막 뭔가 어렸을 때는 스포츠나 운동을 배우는 걸 크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란 띠까지만 하고 그만뒀던 기억이 나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워요. 그때 이왕 시작한 거 검은 띠까지 좀 해볼 걸. 네,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태권도의 역사와 약간의 논란, 그리고 태권도의 꽃이죠, 태권도 띠의 순서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한민국 대표 무술 태권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 보시죠.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볼 것은 태권도의 역사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내용은요, 대한태권도협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태권도의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태권도는 삼국시대 이전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다양한 무술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태권도의 역사, 그 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었냐면요, 삼국시대보다 이전이에요. 고대 한민족에서부터 그 역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고대 한민족들, 우리 한국인들은 제천행사라고 해서 하늘에 숭배를 하고 소원을 비는 행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제천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무술을 함께 했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날 태권도의 원형 혹은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박 혹은 수박희, 택견라고 불리는 무술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늘을 숭배하는 행사에서 나타났던 태권도는요, 삼국시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발전을 하게 돼요. 특히 여러분, 화랑 있죠? 신라의 화랑. 일종의 청소년 수련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화랑들이 태권도와 비슷한 형태의 무술을 계속 수행을 하고 연마를 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렸을 때 태권도를 배우는 것과 비슷하겠죠? 자, 그리고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요, 사실 이런 몸을 사용해서 하는 무술들이 약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요. 왜냐하면 이때 고려시대부터는 화약이 발명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좀 좋은 무기들이 발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대1로 맨손으로 싸우는 경우보다는 사실 무기를 아예 들고 있거나 아니면 좀 더 멀리서 상대방을 맞출 수 있는 무기들로 싸우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태권도에 대한 그 어떤 공격 수단으로서의 필요성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신 이게 민속 경기의 일종처럼 마치 스포츠처럼 진화하는 계기도 됐어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요, 태권도가 무술 혹은 스포츠 둘 다 이렇게 각광을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 태권도의 기원이 아예 끊겨버릴 뻔한 위기가 나타납니다. 일제강점기 때죠. 웬만한 위기는 다 일제강점기 때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 총독부가 대한민국인들, 한국인들이 이런 전통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무술을 계속 배웠다가는 독립운동의 의지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거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또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몇몇 사범들을 통해서 아주 비밀스럽게 이런 태권도의 시초가 되는 무술들이 계승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방을 하고 나서 6.25 전쟁 이후에는 이런 택견이나 여러 가지 한국의 무술들을 종합을 해서 발전시켜가지고 지금의 태권도라는 명칭이 처음 시작이 됐고 또 보급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1961년에 대한태권도협회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1973년 약 10년 정도가 흘러서는요, 제1회 세계 태권도 선수대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태권도가 좀 더 글로벌화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2000년부터는
여러분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됩니다. 야, 요거는 굉장히 뿌듯한 일이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태권도의 역사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여러 사범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태권도의 역사가 완전히 끊겨버렸을 수도 있었겠네요. 자, 그런데요. 사실 이 태권도의 역사에서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는 대한태권도협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태권도랑 태견,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고대부터 내려오던 무술과 태권도가 사실은 아예 다른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태권도도 물론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거는 맞는데 아예 과거부터 고대 삼국시대부터 존재하던 이런 무술에서 탄생한 게 태권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태권도는 독자적으로 1961년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무술이 태권도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태권도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한반도에서 탄생한 무술 및 스포츠가 태권도는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태권도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요? 제가 태권도 띠 이야기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약간 태권도 도장마다 띠가 좀 다르죠? 어느 도장에는 파란 띠가 없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황 띠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태권도 협회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로 태권도 띠는 어느 순서로 올라가게 되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흰 띠부터 검은 띠까지 총 11번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꽤나 많죠? 일단 가장 낮은 거, 요거는 아마 다 만국 공통일 것 같습니다. 태권도 도장에 가면 처음 받는 띠, 흰 띠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무슨 띠일까요? 흰 띠 다음에 노랑띠입니다. 좀 의외네요. 저는 노랑띠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노랑띠를 거쳐서 그 다음은 주황띠입니다. 제가 태권도를 배웠을 때는 주황띠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주황띠 해보셨나요? 자, 주황띠 다음이 초록띠입니다. 초록띠 다음은 뭘까요? 파랑띠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 파랑띠까지 땄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왜 이제 태권도 승급 심사라고 해가지고 띠 이제 다른 거 받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급 심사 통과해가지고 새롭게 따게 된 띠를 줄 때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파란 띠 다음은 보라띠이고요. 보라띠부터는 사실상 상위 레벨, 이 중급자를 넘어서 고수로 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띠 다음이 밤띠이고요. 밤띠 다음이 대망의 빨간띠입니다. 그리고 빨간띠가 여러분 태권도에서는 1급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이제 빨간띠 다음으로는 왜 빨검이라고 하죠. 빨간색 반, 검정색 반, 이 띠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검정띠네요. 그래서 그 협회 문서 나와 있던 거 보니까요. 일단 흰띠부터 빨간띠까지는 한 10개월 이상 걸린다고 나와 있고요. 아예 끝판왕 레벨, 태권도 끝까지 간다. 검은띠까지 아예 다 갔다라고 하면은 2년 이상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드는 생각인데 저도 파란띠까지 했을 때 좀 더 포기하지 말고 검정띠까지 땄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지금까지 태권도의 이야기였습니다. 끝!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태권도의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사실 태권도는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만 즐기는 무술 이런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태권도가 외국인들도 많이 배우고 함께 즐기는 하나의 무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림픽 태권도 경기도 보면은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는 외국인 선수들이 활약하는 경우도 많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태권도 배워보셨나요? 어느 띠까지 따셨나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재미난 역사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하트와 팔로우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